미국 중앙은행, 바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언뜻 들으면 시장에는 더없이 좋은 소식 같잖아요? 그런데 그 헤드라인 뒤에는 아주 복잡하고 또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팩트부터 딱 짚고 갈게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걸로 미국의 새로운 기준금리는 3.5%에서 3.75% 사이가 됐는데요. 놀랍게도 올해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 금리 인하 조치입니다. 이 결정이 알려지자마자 시장은 말 그대로 즉각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다우존스 지수는 거의 1% 가까이 껑충 뛰어 올랐고 S&P 500 지수 역시 0.7%나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에 바짝 다가섰죠. 시장 분위기가 그야말로 축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모두가 이렇게 두 팔 벌려 환영했을까요? 겉으로 보이는 이 시장의 환호성 뒤편에서는요,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미세한 균열의 신호가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연준, 그 내부에 있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 결정, 이게 만장일치가 아니었다는 거죠. 무려 3명의 위원이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이렇게 3명씩이나 반대한 건 2019년 이후 정말 오랜만, 거의 처음 있는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 반대표의 방향이 제각각이었다는 거예요. 제프 슈미드 총재랑 오스탄 굴수비 총재는 아니, 금리 동결해야지 이랬는데 스티븐 미란 이사는 오히려 무슨 소리냐, 0.5%포인트나 확 내려야 한다 이렇게 맞선 거죠. 연준 내부의 의견이 정말 극과 극으로 갈렸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 서 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지금 상황을 정말 도전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완전 고용이랑 물가 안정,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면서 위험 부담이 없는 길은 없다라고 강조했죠. 와, 정말 그의 고뇌가 느껴지는 말 아닙니까? 이런 갈등, 이게 연준 내부에서만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백악관, 그리고 월스트리트 같은 아주 강력한 외부의 목소리들도 연준의 결정에 대해서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노골적으로 불만을 터뜨렸죠. 0.25%포인트 인하는 턱없이 부족하다. 금리가 훨씬 더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요. 심지어 파월 의장을 향해서 고지식하고 멍청한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연준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아주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월가에서는요, 완전히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CEO 마크 로아는 데이터만 보면 굳이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었다고 딱 잘라 말했죠. 정부의 막대한 빚이나 관세 정책 같은 게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위험을 키울 수 있는데 왜 지금 금리를 내리냐 하면서 이번 결정의 필요성에 근본적인 물음표를 던진 겁니다. 자, 이렇게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미국 경제의 이 탄탄한 체력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연준 스스로가 2026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3%로 대폭 올려잡았어요. 아니, 보통 금리 인하는 경제가 좀 어려울 때 쓰는 카드잖아요. 그런데 경제가 이렇게 좋을 거라고 예측하면서 금리를 내린 거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짐작이 가시죠. 아니, 그럼 대체 뭐가 이렇게 강한 성장을 이끌고 있는 걸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굳건한 소비 심리에다가 특히 AI나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기업 투자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가장 큰 동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아주 분명한 신호죠. 자, 그럼 이 복잡한 상황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이 모든 불확실성의 방향을 결정지을 가장 큰 변수, 그건 바로 연준의 리더십, 다시 말해 차기 의장이 누가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내년 5월이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벌써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의장 후보들을 직접 면접 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누가 다음 의장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서 연준의 정책 방향이 정말 180도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유력한 후보로는 현 백악관 경제보좌관인 케빈 해싯,
그리고 전 연준 이사인 케빈 워시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특히 케빈 해싯 같은 사람이 의장이 되면 아무래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이야기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예상 밖으로 탄탄한 경제 펀더멘털과 또 한편으로는 거센 정치적 압박 사이에서 과연 연준은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어쩌면 이번 금리 인하는 끝이 아니라 더 큰 불확실성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지도 모르겠습니다.